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가 8월 들어 조정을 거치면서 월간 기준으로 9개월 만에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대기한 이벤트들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겠지만 코스피가 다시 한번 고점에 도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8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과열 부담을 대북 리스크와 북한과 미국 간 극렬한 긴장,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동력 약화 우려 등 악재로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증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국내 증권사 9곳의 9월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고점 평균치는 2468.88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0.71%의 상승 여력이 있는 수치입니다. 코스피가 큰 폭은 아니지만 재차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9월의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은 북한의 건국기념일 행보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관련 이벤트들,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9월에 이렇게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코스피 지수 소폭이라도 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한편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양시장 지수 흐름 살펴보면 양장 지수 모두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데 자세한 흐름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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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출발 구간부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9포인트, 0.14%가량 오르면서 2368.13포인트로 장을 열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여파로 장중 한때 10거래일 만에 233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미국 증시가 오르고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미국 경제지표가 공개되자 이 지정학적 우려가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오늘 의료정밀 업종이 1%가량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으로 전기전자 업종도 장 초반 올랐습니다. 그 밖에 서비스 업종과 종이 목재, 제조업 등이 오름세를 보인 반면 오늘 운수장비 업종은 현대차 이슈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의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여파를 미치면서 오늘 운수장비 업종은 장 출발 구간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보험업종, 음식료 업종, 통신업종도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출발 구간부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94포인트, 0.45%가량 오르면서 656.90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오늘 관망세가 짙으면서 조금은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하루인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또 들썩임 있는 종목들은 있었다고 하죠. 특징주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이 미국 유명 자동차 회사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올라 있습니다. 이날 크로바 하이텍은 미국 3대 자동차 업체로 꼽히는 C사에 하이브리드차 전원 핵심 부품을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이 공급하는 부품은 HEV 플랫폼의 DC-DC 컨버터인데요. 전기 모터가 장착되는 친환경차의 효율적인 전압 변환과 전력 제어 장치의 소형화에 도움을 주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크로바 하이텍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상한가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현대차는 중국 공장 5곳 중 4곳이 판매 급감 등의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이후 중국 현지 법인인 베이징 현대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고 또 이로 인해서 부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해당 부품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했으며 결국 베이징 현대는 현지 1에서 4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대차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 넘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4% 밀린 1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4대강을 이용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우리나라는 강우에 우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물을 잘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둔 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을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공영은 토목건축공사업 등 건설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 전문 업체입니다. 토목과 건축 및 산업플랜트 등의 건설 사업을 도급받아 목적 건축물을 완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공영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0.95% 빠지면서 5,1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주요 소재 업체들이 7월 이후 평균 67% 넘게 상승했다며 LG화학도 2, 4분기 전지사업 부문의 흑자 전환에 힘입어서 랠리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LG화학의 폴란드 공장에 대한 추가 출자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더 고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LG화학은 자동차용 전지를 제조하는 폴란드의 자회사 LG캠 브로치와프 에너지의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4,36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네, LG화학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2% 상승하면서 3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RS 오토메이션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29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9% 늘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8억 3,100만 원으로 30.4% 늘었고 또 순이익은 25억 4,500만 원으로 179.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RS 오토메이션은 공모가 6천 원으로 지난 11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설립한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 업체입니다. 특히 인간의 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또 근육에 비유할 수 있는 드라이버, 감각과 신경 센서 등 로봇 동작 제어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주력 분야는 모터의 정밀도를 제어 감지하는 센서인 엔코더인데요. 최근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22비트 광학식 엔코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핵심 소자 엔코더 내재화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로봇 모션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1% 오름세 시현하면서 13,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넥센입니다. 넥센이 계열사 넥센 LNC 흡수합병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넥센은 창고 화물 보관업 및 운송업, 운송 주선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넥센 LNC를 흡수 합병한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약 1대 8.8이며 합병 기일은 11월 1일입니다. 회사 측은 사업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그룹 내 비효율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 개선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 넥센의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0.67% 밀리면서 8,9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오전장 동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 시장 흐름, 그렇다면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장 지수 모두 오늘 강박권 수준의 상승폭, 현재 구간에서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9% 오른 2366.8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0.11%가량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54.4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좀 눈치 보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도 장 출발 구간부터 현재까지 크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는 모습입니다.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좀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 위주로 빠지고 있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오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락률 높은 업종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보험업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연일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1.31%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1.36%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신한 종목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75억 규모 계약 해지 소식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와주면서요. 현재 구간 4%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현대건설이 2%대 약세, GS건설도 2%대로 주가를 추려내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업이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였습니다. SK텔레콤이 1.54% 빠지고 있고 KT도 0.47%가량 약세 기록하면서 업종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섬유의복업종 같은 경우 0.65%대 역시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 금속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올라졌던 업종인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황금 ST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세였는데요. 하락 반전한 뒤 2%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동국제강 종목도 2%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자 철강 금속업종 내에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스코도 전 거래일에 오른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0.88%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 있을까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0.66%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쓰면서 우선주와 함께 동반 강세입니다. 보통주가 6.01%대로 올라와주고 있고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도 5%대로 주가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양 DNU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닷새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상승폭 또한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오늘 4.32%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업종도 상승세고요. 서비스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의료 정밀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먼저 상승폭 두드러지는 업종부터 보자면 비금속 업종이 전 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갑니다. 포스코 캠텍이 오늘도 급등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스코 캠텍은 전 거래일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썼었는데 오늘도 5%대로 주가 상승률 기록하면서 3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남 생활건강 종목입니다. 오늘 8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56%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소프트웨어 종목입니다. 1.21%대로 업종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G3BNT 같은 경우 6%대로 급등하며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장비 업종, 종이 목재 업종, 섬유 의류 업종과 유통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라 한다면 출판 매체 하락률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기타 제조 업종과 의료 정밀 업종 또한 1%대 업종 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양장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적으로 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수세 시현하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50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1,485억 원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3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234억 원 매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000계약 가량 담아주고 있고요. 기관은 1,024계약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의 우리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로 인해서 현재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시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중국 화천과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7억 5,919만 원이며 이는 2016년 매출액 대비 1.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18일까지입니다. 코리안리 종목입니다. 코리안리는 지난달 순이익이 33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5,959억 3,500만 원으로 5.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7% 줄어든 69억 1,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FST 종목입니다. FST가 삼성전자와 22억 8,940만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GMP 종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GMP가 곤센 주식회사와 15억 600만 원 규모의 화장품 콜라보 제품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3.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종목입니다. 오늘 5.71% 강세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420원 상승하면서 7,77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코리안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 코리안리 종목입니다. 장중 한때 2.8%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7월 순이익이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는 공시의 영향 덕분인지 전거래일 대비 150원 하락한 12,3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FST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2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죠. 현재 0.73% 오름세 기록하면서 4,8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GMP 종목입니다. 오늘 1.5%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65원 하락하면서 4,055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고려개발 종목입니다.
고려개발은 987억 9,817만 원 규모의 대전 탐방동 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매출액 대비 15.84%에 해당하는 규모며 계약 기간은 2020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슈프리마 종목입니다. 슈프리마는 지분 인증 방법과 지분 인증 방법을 이용한 장치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기술은 빠른 처리 속도와 인식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스마트폰의 주문인식 알고리즘에 적용돼 있으며 앞으로 제품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 종목입니다. 태영건설은 NHF 제12호 공공임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866억 원 규모의 양주옥정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사이언스 종목입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코튼캔디 제형을 갖는 화장료 조성물과 관련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포함하는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개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파란불 켜고 있는 고려개발 종목인데요. 0.31% 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6,36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슈프리마 종목입니다. 지문 인증 방법과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었죠. 이 시각 현재는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00원 빠지면서 29,8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태영건설 종목입니다. 0.11%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9,16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태고사이언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종목은 코튼캔디 제약의 화장료 조성물과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공시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0.6% 오름세 기록하면서 83,2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의 고은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시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오후 3시 2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에 앞서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마감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종목들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첫 번째로 LG 종목부터 마감 동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32%가량 오름세 시현하면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거래일 대비 5,100원가량 오르면서 85,8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백산이 3.91% 오른 7,980원에 S-오일이 최근 연이은 상승세를 가져갑니다. 오늘도 3%가량 주가 상승률 기록하면서 127,50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가는데요. LG노텍은 2%가량 주가 오르면서 18만 4천원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 무려 10%대로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전 거래일 대비 7,800원 오른 82,200원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IG 넥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39% 오른 83,200원에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효성 종목이 1.9% 오른 16만 1,0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웅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84% 오르면서 2,3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I가 3.77% 오른 19만 2,500원에 주연테크 종목이 1.6% 오르면서 1,015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LG전자는 우선주도 급등세입니다. 오늘 우선주가 9.5% 급등하면서 4만 350원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장 막판의 상승세로 방향을 틀면서 2.66%가량 오름세를 가져갑니다. 전 거래일 대비 950원 오른 36,700원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진입하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크로바 하이텍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 오르면서 오늘 4,250원의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한국컴퓨터가 1.32% 오른 5,380원에 넷게임즈 종목은 1.51%가량 오르면서 2,020원의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KMW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관련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1% 오른 15,3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큐렉소 종목이 9.02% 오른 14,500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테크윙은 보합권에서의 마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 3.3%가량 오른 3,76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유진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5.14% 오른 18,4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사람인 HR이 4.68% 오른 2150원에 와이솔 종목 같은 경우 오늘 0.33%가량 오르면서요. 15,2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최근 거침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북한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깊은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만은 거침이 없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인 지난 9일 1.35% 하락해 연일 약세를 이어가며 620선대까지 밀렸지만 14일부터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1.31% 상승에 그친 반면 코스닥 지수는 3.91%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하며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4일부터 전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총 3,42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3,554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환율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 수출주보다 대외 악재에 비교적 둔감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코스닥주에 관심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8월 초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인상이 대형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점도 코스닥의 상대적 수혜 요인으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어떤 모습으로 장을 마쳤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해서 등락폭이 컸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폭 조금 넓히면서 0.32% 오른 2372.2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강세장 이어갔지만 오전장에 비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0.16% 오른 65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외국인은 668억 원 매도세 시현했지만 기관이 1,835억 원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3억 원 담아줬고 기관은 253억 원 덜어낸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560계약 매수세 기록했고 기관은 1,548계약 매도세 시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나란히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전 거래일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작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나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우리 업종들 흐름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입니다. 먼저 오늘 상승 탄력 좋았던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이 장 막판에 업종지수를 올렸습니다. 0.92%대 강세로 장을 마쳤고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는 0.26%대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장을 마친 것이 업종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오늘 화학업종도 0.58%가량 빨간불 켜졌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순으로 상승폭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업종은 보험업과 건설업이 1%대 낙폭을 보였고 통신업과 섬유의복업, 증권업종도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입니다. 먼저 비금속 업종의 출발 구간부터 마감까지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2.84%대로 올라줬고 소프트웨어 종목과 통신 장비 업종, 종이 목재 업종도 1%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좀 부진했던 업종이라고 한다면 의료 정밀 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0.93%대 출판 매체 업종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하락률을 보였고요. 운송 업종과 방송 서비스 업종도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입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은 좀 어떨까요? 네, 오늘 하루 상승률과 하락률이 가장 컸던 종목들 어떻게 맞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오름세 기록했던 종목은 KEC였습니다. 13.5% 오른 1,555원으로 마감했고요. 일진다이아가 2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12.03% 상승하면서 16,300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10.62% 오른 82,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G전자 우선주는 9.36% 상승하면서 43,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컸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덕양산업이 가장 큰 낙폭 기록했는데요. 5.1% 밀린 1,860원 기록했고요. 현대일렉트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4.68% 빠진 27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롯데쇼핑 종목이 4.24% 빠진 25만 9,500원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로바 하이텍과 코디엠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은 4,250원에 코디엠은 1,18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선택입니다. 선택 14.29% 빠진 1,140원 기록했고요. 뒤이어서 차이나 그레이트가 12.7% 밀리면서 1,1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요.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